오늘은 정훈의 우활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신이 우월함을 한탄하며, 이때 우월하다는 것은 어리석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한탄하며 자연에 응가하여 살아가는 자세를 노래한 가사입니다. 화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두고 우활도 우활할시야, 그토록 우활할시야라고, 나는 바보야,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왜 사니, 뭐 이런 거예요, 대충. 탄식하는데, 이러한 한탄 속에는 시대를 제대로 타고나지 못하여,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야, 사실은. 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투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작가는 제대로 살고 있어. 다만 세상이 제대로 사는 것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 세상 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드러나는 고독감을 얘기하는 거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만은 제대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자긍심, 자부심도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가지고서나 전체 한번 읽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월한가, 우월도 우월할시야, 그토록 우월할시야, 이봐 번님네야 우월한 말 들어보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서사예요.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서사 1, 서사 2 내지는 본사 1, 본사 2, 본사 3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몸통, 다리 이렇듯이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찌 생긴 몸이, 여기서 말하는 몸은 화자,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토록 우월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 여기도 우월이란 말이 나오지만 여기도 우월이란 말, 우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월이란 단어가 한 9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반복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고 있다. 우월도 우월할시야, 그토록 우월할시야. 딱 뭐야,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하고 똑같은 구조죠. 즉 뭐예요, AAB A형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스스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봐 번님네야 우월한 말 들어보소. 이봐 번님네야, 내적 청자로 누굴 들고 있습니까? 번님을 들고 있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대화라기보다는 내적 독백에 가깝습니다. 그냥 내적 독백이에요. 우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서사. 자신의 우월한 삶에 대한 토로 이렇게 되시겠어요. 다음에 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젊었을 때니까 과거죠? 젊었을 때의 시절이에요. 우월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끝이 없어. 나는 진짜 세상 물정을 몰랐어. 내가 생각하기를 이 몸이 생겨남은 짐승과 다름으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친, 경영, 충군, 재장을 내 분수로 여겼다는 거야. 애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을 어떻게 공경한다라는 뜻이에요. 충군, 임금에게 충성하고 뭐에? 장은 길장자야. 윗어른을 공손하게 모신다
것을 내 분수,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겼더니 한마디로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오롯이 그것만 기준으로 삼고 살았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과거, 입신양명, 기타 등등을 이루지 못하고 세월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왜? 애칭 경영과 충군 제장에 신경을 쓰느라고 뭐 돈을 버는 일, 아니면 사람 사귀는 일, 술 마시는 일, 공부하는 일, 과거 급제에서 관리되는 일, 이런 거 하나도 못했다. 평생 나의 우할은, 어리석음은 날 따라 길어간다. 날 따라 길어간다? 한마디로 계속되어 간다. 계속되어 간다? 우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당장 아침에 먹을 것이 없다고 저녁을 근심할 수 없고, 왜? 내 할 일, 충군제장 애칭경영 해야 되거든. 창칸 조가집, 작은 초가집에 비세는 줄 알았는가? 비세는 줄도 몰랐다라는 서리법이에요. 현순백결, 자, 옷이 헤어져 100군데나 키웠다. 어리석고 미친 말, 누구의 말, 화자, 자기 자신의 말, 어떤 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과 행동, 그 말과 행동이 왜 어리석고 미쳐?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줄 알았던가? 몰랐지. 결국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나의 뭐 때문이야? 우월한 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자신의 신념에 따라온 삶 때문이야.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의 성격은 어떤 유연성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고지고대로 딱딱하게, 한마디로 고든 대나무 같은 그런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긴 그런 사람이 삶을 살기는 참 고달퍼요. 그죠? 우월도 우월할샤, 그토록 우월할샤. 역시 마찬가지로 AABA형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나왔던 것처럼 반복적 구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알며,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을 깰 줄 어이알며, 가을 하늘에 달 밝아 밤들 줄 어이알며, 겨울 눈에 시은겨워 추울 줄 어이알리. 결국 봄이라든가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것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한다면, 뭐뭐 할 줄 어이알며, 뭐뭐 할 줄 어이알며, 뭐뭐 할 줄 어이알며, 뭐뭐 할 줄 어이알리. 문장 구조 같죠? 즉 통사 구조의 반복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나는 뭐하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것은 속세세의 삶, 어떤 유연한 성품과 그 다음에 세상에 영합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시가경에 사계절 좋은 경치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그것을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1이고요. 본사 1은요, 젊었을 때 시절에서의 어떤 우월한 모습, 그것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탄이라고는 했지만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세속의 시비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말로, 로자가 길로자예요. 로드예요. 말은 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그러면 세상 끝에 늙음이죠. 늙어서 버린 몸, 나를 버렸어요? 아니죠. 버려진 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건 누구한테 버려졌느냐? 임금한테 버려진 거야. 한마디로 벼슬을 하지 못하는 일. 무슨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겠는가? 근심 걱정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은 늙어서까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세속의 시비, 시비라는 건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 속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는요, 착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소위 말해 당파 싸움 같은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하거든. 왜 못 봐?
내가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 이 몸의 처지에 어떤 처지, 영고성쇠하는 처지, 어떤 번성함과 쇠락함이 있는 처지를 내가 근심하겠는가? 근심할 일이 없죠. 네, 나는 번성한 적도 없고 쇠락한 적도 없거든요. 우월할자 우월할자 그토록 우월할자 가만 그러고 보니까 참 자기 어리석다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낮에 아침에도 누워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죠? 뭐 별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누워있으니 이런 거죠.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이면서 하늘이 준 우화를 내가 설마 어이하리. 가만. 이 우화를 누가 줬다고요? 하늘이 준 거야. 그러니까 내 성격, 세상 물정 모르고 곧고 그 다음에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이 성격은 결국 뭐야? 누가 준 거야? 그렇지. 하늘이 준 거야. 나의 천성이 그런 거야. 그러니 어쩌겠어. 뭐 별 수 없지 뭐. 그냥 천성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체념적 태도가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사2 넘버 2. 우월하여 말년에 버려진 처지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뜨리로 가볼까요? 그래도 애달프다 다시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이 많기도 많구나. 늦게 태어나?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것만 보면은요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뒤에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네까지 가야 돼요. 다시 요순 1월을 잠시나마 쬐을 것을 까지 가야 이 몸이 늦게 태어나가 나와요. 즉 무슨 소리야? 내가 예전에 태어났다면, 일찍 태어났다면 옛사람을 만나서 옛사람처럼 살았겠지요. 그러면 태평성대를 누렸겠지요. 그러면 요순 1월을 지냈겠지요. 근데 내가 늦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대를 잘못 태어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순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해피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슬픈 일도 많기도 많다. 100번 다시 죽어 옛날 사람이 되고 싶네. 자, 그러면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도 많고 많다.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네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유교적으로 이상적인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이상적인 세계에서 살고 싶냐라고 하면 태평성대에 잠깐 놀아보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평성대가 뭐냐? 임금이 정치를 잘하고 선정을 베풀고 신하들이 그 임금을 바쳐가지고 같이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everybody, all people's and animals가 피스한 세계. 그게 바로 뭡니까? 태평성대죠. 그게 유교적인 이상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놀아보면 요순시대를 잠시나마 쬐을 것을.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애달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태평성대에서 놀아보면 요순 1월 쬐을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인식이죠.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요순 임금에 대한 고사를 인용해서 작가 내지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도다. 자, 순박한 풍속은 좋은 풍속이에요. 근데 경박이야. 가볍고 그 다음에 박하게 되었다는 거니까 결국 세상이 지금 어때요? 순박하지가 않다는 거죠. 번잡한 정회를 이런 경박한 세상 풍속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찹찹해 안 찹찹해? 찹찹해. 이런 느낌과 생각을 누구에게 말하였는가?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다 바라보고 싶네. 갑자기? 자, 이거는요, 옛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옛사람 누구? 공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맹자의 진심장이라는 책을 보면, 장면을 보면, 맹자라는 책에 짐심장.
자,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기셨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기셨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호연지기? 그렇지. 호연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 경지를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연결시킨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학문적 경지에 오르고 싶네가 될 수도 있고요. 공자처럼 살고 싶네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옛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늦게 태어나서 못 만났다라는 구절하고 연결시킨다면 이 공자처럼 살고 싶다. 공자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현이 살던 세상, 누가 공자가 살던 세상, 누가 맹자가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을 닦던 자치, 그게 바로 뭡니까? 태산에 올라가는 거죠. 어디 올라가는 거야? 동산에 올라가는 거죠. 즉 공자와 맹자가 가르치던 모습,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네 라고 해서 옛 성현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소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공은 어디 가고, 주공이라고 하는 건요, 주나라 문왕의 아들, 무왕의 동생,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공은요, 주나라를 세우는데 매우 큰 공을 세운 충신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 아까 옛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누구라고요? 공자고 맹자. 옛사람이 누구라고요? 공자, 맹자 플러스 받아. 누굴 받아? 주공을 받아.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심한 나의 삶?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건 조금 그런데 위태로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 기반이 없는 나의 삶, 현실과 동떨어진 나의 삶을 슬퍼한들, 체념한들, 어이야리 에라 모르겠다. 만리의 눈을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태고의 뜻을 둔다고요? 자, 이거는 태평성대, 요순 1월, 성년학업, 이거죠. 아까 공부하는 거. 이 주공에 대한 그리움, 이게 바로 태고의 뜻을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만리의 눈을 뜬다는 것은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태고의 뜻을 둔다는 거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가짐이에요. 즉 만리와 태고는요, 화자가 바라는 세상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공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우월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것은 바로 태평성대를 떠올리고 있고요. 그곳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일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월한 마음이 가고, 어때요? 아니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아니 운다는 것은 결국은 우월한 마음이 해소가 된 거죠. 어디서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둠으로써,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화자가 왜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세상과 영합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죠. 그래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화자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만리의 눈을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우월한 마음이 가버렸어. 그리고 오지를 않는데, 그래서 나는 우월함이라는 갈등에서 벗어난 거야. 근데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면 이거는 태평성대를 떠올리는 거니까 오히려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은 세상과 현실과 화해할 수 있다 없다? 화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절망감이라고 봐야 되나? 글쎄, 요거는 절망감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서 삶을 살고 싶을 땐 그거는 안 돼. 절망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삶,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땐 그땐 절망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팔자려니 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현실에 영합하지 못한 우월한 성품을 결국 뭡니까?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고 여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혼자 깨요. 그렇지. 명리에, 아까 눈 뜨고 어쩌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혼자 깨어났다는 거야. 누가? 자기 자신이.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말할 사람이 없어. 말해봐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결국 내 뜻을 펼치기가 매우 베리매니 마치하게 힘든 그러한 현실이죠.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어이하며 송조의 미모를 얼건낙세 잘하겠는가? 자, 축타라는 건요, 저 중국의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위나라 때 사람인데, 말 가지고 그냥 거의 뭐 사람들을 다 녹여버렸대요. 이 말이 청산유수고 말이 보살이야. 입이 보살이야. 그래서 교묘한 말솜씨로 유명하고요. 아첨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야. 근데 이러한 말솜씨를 이제서 배워서 뭐 할 것이며, 송조의 미모. 송조는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근데 미모라고 한 거 보니까 알겠죠? 엄청나게 잘생겼어. 그러니까 뭐, 요즘 잘생긴 남자 누가 있을까? 이병헌, 정우성, 그 다음에 누구 뭐 차인표. 아, 왜 그래요? 그래. 그럼 또 누가 있지? 그 사람이, 아니, 젊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 누구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배우. 노래도 하고, 배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차인표 말고, 갑자기 차인표가 왜 나와, 거기서.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들을 다 합쳐가지고 공통분모를 다 뽑아낸 것보다도 더 잘생겼어. 근데 얼었다라고 하는 건 곰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얼근 낯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내가 잘하겠는가? 못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아첨과 외모로는 나는 출세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은 지금은 말을 잘하던가 잘생겼던가 이거죠. 이걸 통해서 출세를 한다라고 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산에서 나는 풀과 열매를 어디서 얻어먹을 것인가.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이거는 산에서 나는 풀과 열매는요. 우첨삼 초실이라고 되어 있대요. 이거는 이 열매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먹을 수 있겠는가? 못 얻어먹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성격을 고쳐야 돼. 근데 성격은 못 고쳐. 그죠? 그래서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 한마디로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내 성격 탓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세상은 이렇다. 근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반어예요.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본사 네 번째로서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외로움을 드러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니, 이때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띵크라기보다는 성찰적인 모습이 강해요. 평생의 모든 일이 우월한 일이 아니더라. 우월한 게 아닌 일이 없도다. 평생의 모든 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모든 것이 다 어리석더라. 진짜 어리석은 거야? 자긍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우월한 성격을 거느리고 100년을 어떻게 살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나는 100년 동안 살 거야. 그러니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자신의 우월함이 계속될 것이고 나는 삶의 어떤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아이야, 아까는 번님네라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아이야, 도노법을 통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잔 가득 부어라. 무엇을? 술을 잔에 가득 부어라. 술 먹고 취하여 내 우화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청산별곡에서 마지막에 술 먹고 어이야 또 어찌할 것인가 하고 뻗어버린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술을 통해서 우월함을 잊으려는 어떤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사. 우월하게 살아야 하는 운명에 대한 체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서사 하나에 본사가 쭉 나열되다가 마지막에 결사로 마무리 짓고 있는 3단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고요, 고백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월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한탄과 체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세태에 대한 비판이 더 강합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대조하여는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비판적 현실인식이죠. 자,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월한가? 우월도 우월할샤, 그토록 우월할샤. 이봐 번님네야 우월한 말 들어보소 라고 하면서 화자는 자기 자신이 매우 베리매니마치하게 어리석은 존재이며 또 자신의 신세 한탄 또한 어리석은 말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적인 태도죠. 분명히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본다면 자신이 현실과 영합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세상임을 뭐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월한가? 우월도 우월하시야, 그토록 우월하시야, 번님네야 우월한 말 들어보소. 우월. 아까 얘기했죠. 한 19번 정도 나온다고요. 이렇게 우월이라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세상이 뭐 우월한 거지 내가 우월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대조법. 대조는요, 긍정적인 세계, 즉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와 부정적인 세계, 현실이죠. 이 부정적인 세계를 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옛사람이 되고 싶네 라고 하는 때 옛사람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축타라든가 송조는 부정적인 것이죠. 현실에 영합하는 삶의 태도라고 보면 돼요. 옛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옛사람, 성현, 주공, 이거는 이상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축타와 송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영합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유교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정훈의 우할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